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서울아울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복지관 회원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성인병이라고 보통 그러죠. 당뇨병, 또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또 골다공증 대부분 이제 갖고 계시고 병원도 다니시고 할 거예요. 근데 물론 다 각각 치료를 다르게 하겠지만 대부분 내과 가시면 꼭 듣는 얘기 있으시잖아요. 운동하세요. 그렇죠? 당뇨도 당 조절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 고혈압도 꾸준히 운동해 주셔야 혈압 물론 약도 먹지만 조절이 되실 거고 비만이야 당연히 운동해야 살 빠지실 거고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요새 더구나 막 코로나 때문에 주로 실내에 계시면서 막 우울증도 많이 생기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인데 자, 우리가 관절이 아프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절을 위한 운동을 하는 것이 꼭 관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절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노년 생활이 편하실 거라는 큰 전제사항을 꼭 아시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진료보다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냐고 그리고 효과가 있냐고. 근데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여러 가지 논문들인데 자, 해외에서도 일단 연구 다 됐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운동을 하면 근육도 생기고 약해진 근육이 강해지면서 건강해진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운동하신 분들이 전체적인 의료비가 낮다는 것을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방송에 제가 나가서 이야기하고 추천드렸던 운동법 또 강의 내용들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질문 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나이가 들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누구나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퇴화는 조금씩 올 수 있어요. 주름도 생기고 아무래도 힘도 좀 떨어지고 퇴화는 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꼭 오진 않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질문. 관절염 환자, 내가 무릎도 아프고 관절염이 있다고 하는데 운동을 많이 하면 아프지 않을까? 자,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셔. 근데 아닙니다. 물론 적당한 운동, 어떤 운동이 좋은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도한 운동 말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운동은 하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질문. 우리 무릎 연골은 많이 쓸수록 마모가 되고 연골은 한번 다르면 다시 재생이 안 되니까 아껴 써야겠죠? 자, 맞을까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많이 착각하고 계세요. 연골을 아껴야 된다고 운동도 안 하고 걷지도 않고 집에 누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정형외과 가면 보통 이제 처음에 대부분 기본적인 치료에 소염제 치료 또 물리치료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약을 처방해 드리고 한 2주 뒤에 제가 와서 뵈면 약 드셨어요? 그러면은 안 드셨다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갖다 버렸대. 왜요? 그러면은 옆집 아줌마가 약 먹지 말라고 진통제인데 뭐 좋은 거를 먹냐고 이런 얘기해서 안 먹었대요. 그러면
자, 이거 맞을까요? 진통제니까 먹으면 좋지 않다.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맞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을 제가 뒤에서 드릴게요. 무조건 아닌 게 아니라 왜 아닌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 4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사람 연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가 뼈가 있고 뼈 위에 이 하얀 부분이 연골이에요. 보통 아주 두껍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 우리 무릎이 좀 두꺼운 편이라서 한 5mm, 6mm. 이런 손가락은 연골이 뭐 한 2, 3mm. 굉장히 얇은 연골로 우리가 모든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연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관절을 움직여야 되고 무릎도 구부렸다 폈다 해야 되는데 뼈끼리 바로 닿으면 이게 부드럽지 못해서 뼈는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이 움직임도 뻣뻣할 것이고 일단 아플 것이고 또 날카로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말랑말랑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 도가니탕 드셔보신 분들 이제 그게 연골인데, 자, 근데 연골이 이렇게 됩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또는 문제가 생겨서 퇴화가 돼요. 제가 아까 누구나 나이 먹으면 다 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금씩 암호가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뼈가 바로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는 이 과정을 이제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안 가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치료고 관리겠죠. 그래서 실제 무릎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닳아버리면 정상적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닳아버린 부위는 밑에 있는 뼈가 서로 닿기 때문에 이럴 때 아파요. 우리 연골은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연골 자체는 혈관도 없고 신경도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통증을 연골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벗겨지면서 생기는 염증 또는 얇아진 연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릎이 관절이 아픕니다. 그걸 우리가 골관절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징그러울 수 있는데 자, 요건 모형이고요. 이거는 실제 환자분 무릎이에요. 사람 무릎이에요. 이게 수술할 때 저희가 인공관절 할 때 보면 여기 이렇게 벗겨진 거 보이잖아요. 똑같죠.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있던 게 마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보여요. 우리 젊을 때는 연골이 있으면 이 사이가 간격이 있어 보여서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데 연골이 마모가 되면 좁아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모가 되니까 아프고 이런 걸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휘어버린 거 보이실 거예요. 다리가 정상적일 때보다 안쪽만 보통 좁아지기 때문에 물론 바깥쪽이 좁아지는 분도 드물게 계신데 대부분은 우리 몸의 생김새가 다리의 안쪽이 먼저 퇴행성이 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오자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요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1기, 2.5기, 2기 이런 얘기 사실 옛날에는 제가 하게 되게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잘하셔. 1, 2, 3, 4, 2.5 똑같아요. 관절염도 1기는 아주 안심한 쪽, 4기는 제일 심한 거. 그래서 연골이 한 반 이상 다르면 3기, 반보다 적으면 2기, 다 다르면 4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한 몇 개쯤 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기수마다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지금 보시면 맨 왼쪽에 우리 정상은 간격이 넓죠. 근데 초기 한 2기 정도 되면 약간 좁아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조금씩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3기가 되면 보시다시피 좀 좁아져서 거의 닿는 거 보이고요. 4기가 되면 완전히 붙고
그 밑에 있는 부분도 하얗게 바뀐 거 보이시고 거기서 막 뼈 밑에 이렇게 혹도 생기고 그런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다리가 많이 휘게 되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아파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젊을 때부터 연세를 드시면서 변화인데 이제 제가 보여드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무릎이 아픈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그 중에 하나만 관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릎이 아픈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드리면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한 가지 연골 퇴행성이 닳아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자, 그거 말고도 우리 운동 좋아하는 분들 뭐 요새 배드민턴, 뭐 탁구 요 순간적인 외상으로 연골판 파열이 생기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병도 있고 그 다음에 점액낭 염증이라는 거는 흔히 아실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무릎으로 막 기어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 어느 날 봤더니 무릎 앞에 볼록 물이 찼네.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점액낭염이라 그래요. 또는 자, 우리 비 오거나 눈 오는 날 밖에 걸어가다가 삐끗했어. 근데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인대가 조금 다쳤어요. 근데 그거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무릎이 아프면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하시는데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또 그냥 또 하나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무작정 많이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스컴도 그렇고 주변에서 운동으로 제일 좋은 게 제일 쉬운 게 걷기니까 무조건 막 2시간, 3시간 걷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걷고 더구나 아픈 거 참고 걸으시면 건염이라는 게 생겨요. 건염. 힘줄에 염증이 생겨요. 이것도 치료가 완전 달라요. 또 무릎을 싸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는데 뭔가 뭐 갑자기 이사를 많이 하시거나 뭐 무거운 짐을 들거나 또는 이제 손주가 놀러 와서 한 일주일을 같이 살았어. 그러면은 애기들 안아주면서 갑자기 막 무릎이 부어서 오시는 사람들이 꽤 계세요. 그런 거는 관절염이 뭐 일주일 만에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 붓는 염증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쉽게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뼈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꽤 흔한 건데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그 충격을 못 이겨서 내 몸무게를 못 이기고 또 내 활동을 못 이겨서 연골이 벗겨지진 않았지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데 관절염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도 꽤 많아요. 이거를 이때 잘 처리했으면 관리했으면 좋아질 텐데 참고 방치해서 연골이 다 더 닳고 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을 보면 사실 안타깝죠.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빼고 관절염에 대한 치료만 좀 말씀드릴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불러요. 의학적으로 중간에 골자가 하나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관절염이었는데 요새는 골관절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연골 밑에 있는 뼈와도 같이 연관이 많다는 게 밝혀지면서 염증성 질환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단순히 마모만 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염증 치료와 함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제가 1기, 2기, 3기, 4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50% 이하는 2기고 여기 연골 막 깨진 게 두꺼워지면 3기고 이제 다 벗겨지면 4기잖아요. 자, 각각의 치료가 똑같을 수가 없겠죠. 아까 동네 아줌마, 옆집 아줌마 너 병원에 가면 수술시킬 거야.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 이런 분들은 수술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1, 2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찔리는 분들 있을 텐데 체중이 나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빼셔야 돼요.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식이도 관리해야겠지만 우리가 칼로리 소모가 돼야 지방이 쌓이는 걸 줄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육량이 충분히 있으셔야 칼로리 먹은 게 소모가 되지 근육량이 없으면 체중 줄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체중 줄이기 위한 노력을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릎이라는 거는 연골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압박력, 무게가 나가면서 압박을 받으면 연골이 못 이겨냅니다. 그러면은 뭘 피해야겠어요? 오래 서 있는 거, 뭐 무리하게 무거운 거 드는 거, 그다음에 쪼그려 앉으면 무릎이 이렇게 굴곡되면서 굉장히 큰 압력을 받아요. 우리 체중 곱하기 뭐 크게는 7배까지 무릎이 충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재보면. 그래서 쪼그려 앉는 자세, 우리 보통 뭐 빨래하거나 청소하거나 할 때 쪼그려 앉는 거 습관적으로 하실 텐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좀 줄여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젊을 때 했던 일의 양보다는 조금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운동인데, 우리 1, 2기 때 지금 필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심하지 않은 분들 관리 방법. 자, 여기 복지관도 오시면은 요새 못 오시지만 이제 운동 많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의 원칙을 알고 하셔야 돼요. 운동 물론 좋지만 잘못된 운동하시면 더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거를 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관절은 연골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려면 심하지 않은 압력, 적당한 압력은 조금은 받아줘야 돼. 그래야 연골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렀다 폈다 하고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흡수가 돼요. 영양분이 관절 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그래서 적당한 압력으로 적당한 움직임을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무조건 누워서 쉬는 거는 오히려 나쁘다고 한 이유가 적당한 압력으로 운동을 해야 돼. 자, 그게 뭐가 있을까요? 걷기,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아쿠아로빅. 우리 물에서 하는 운동들은 체중을 좀 분산시키고 부력 때문에 압박을 덜 주면서 운동은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거 좋고, 자전거도 좋아요. 자, 자전거 왜 좋을까요? 우리가 서서 걷는 것보다 앉으니까 무릎에 압력이 덜 가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거 좋아요. 근데 다만 자전거 하나 좀 걱정할 거는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우리 자전거 탈 때 그냥 이렇게 숙이고 타시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혹시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자전거 중에 등받이 있는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등받이 있는 자전거 이렇게 등에 딱 뒤로 기대셔서 타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무조건 또 자전거 탔다고 허리 아프다고 오신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자전거가 나쁜 건 또 아니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자전거를 좀 찾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타는 분 중에 제가 늘 지적해드리는 게, 자, 우리 1단부터 뭐 어떤 건 5단, 막 10단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찔릴 텐데 1단 놓고 타요. 1단 놓고 무슨 바람처럼 물론 효과 있어요. 조금은 있지만 근육 강화는 안 돼요. 근육은 약간은 강도가 있어야 근육이 강화돼.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근육 강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여기도 나오지만 근육이 튼튼해야 되는데 강도 적어도 한 4, 5.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위쪽으로 많이 올리셔서 타셔야 근육이 좀 생겨요. 자, 여기서 제가 항상 하나 재밌는 실험한 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우리 쥐 가지고 실험한 적이 있어요. 사람 갖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의학적인 실험들은 쥐를 갖고 많이 하는데, 관절염을 일부러 연골을 망가뜨린 쥐를 A라는 그 그룹은 못 움직이게 해놨어. 푹 쉬게. 자, B라는 그룹은 적절하게 조금 움직임을 두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얼마 기간 후에 연골을 이렇게 잘라서 연골을 봤더니 적절한 운동을 시킨 쥐들의 연골이 더 좋았다는 얘기. 무조건 쉬게 한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동이요. 운동해야겠어요. 우리 쥐들이 희생한 만큼 여러분들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절염이 있으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 틀린 얘기세요. 물론 너무 격한 운동은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뭐
달리기 옛날에 막 옛날에 등산했던 분들, 달리기 했던 분들 물론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젊을 때처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냥 평지 걷기 정도로 좀 줄이시고 등산도 너무 심한 산 말고 그냥 얕은 경사 심하지 않은 산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강한 강도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에 저희 기사까지 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절염 환자는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다시 한번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걷기 물론 좋아요. 걷기 나쁜 얘기 아닌데 걷기 더하기 근력 운동 꼭 같이 하셔야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이죠. 우리 30대가 넘어가면 근육량은 누구든지 줄게 돼 있어요. 연구 결과. 그래서 이 근육을 유지하는 사람은 관절이 건강하게 쓰시는 거고 방치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점점 줄어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근데 무작정 걸으셔. 그러면 무릎에서 못 이겨냅니다. 내가 근육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셔요. 조금 관심을 보이신 분들은 가장 쉬운 거 줄자 집에서 허벅지 내 무릎 한 손가락 2개 위에 한번 이렇게 둘레 재보시면 어느 정도 근육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병원에 오시면 꼭 다 재봐드리는데 한 여자분들 기준 한 38cm, 남자분들 기준 한 42cm. 그러니까 좀 그나마 그냥 평균. 내가 쟀더니 한 35, 36 이러신 분들은 그냥 우리가 딱 보기에도 세 달이야. 근육 운동 하셔야 돼요. 오늘 한번 꼭 재보세요. 근데 내가 너무 아프면 병원에 오시면 치료를 하잖아요. 요거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질문 중에 약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처음에 관절염이 생기시면 연골이 마모가 되면서 뼈 주변에도 염증이 생기고 무릎 안에 우리 물 찬다 그러죠. 네. 물도 차고 활액막에 염증이 빨갛게 생겨요. 그러면은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소염제를 드려요. 소염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 자, 근데 이 약을 안 먹고 오시는 분이 있다 했잖아요. 진통제라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소염제랑 진통제랑 같으냐 다르냐를 아셔야겠죠. 다른 약이에요. 소염제는 우리 흔히 아시는 게 이제 타이레놀 아시죠? 네. 이건 진통제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염증 소염작용 좀 떨어져요. 근데 소염제는 염증도 더 떨어뜨리고 염증이 적어지면 통증이 당연히 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뭐 드시는 것 중에 요새 TV나 이렇게 매스컴 보시면 관절에 좋다는 거 엄청 많죠. 뭐 보스웰리아 또 뭐 있어요. 녹색홍합, MSM 또 뭐 있죠? 우슬.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하나씩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대부분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사실 약은 아니고 이제 영양제인데 그래서 저는 드셔보시라고 권유해요. 근데 너무 여기다 기대하지 마세요. 한 3개월 꾸준히 먹어보셔서 나한테 잘 맞고 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드시라 그래요. 근데 뭐 친구가 이거 먹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 친구 만나니까 이거 먹고 우리 또 친척 만나니까 이거 먹어서 이거 먹고 배가 불러요. 그렇게 먹지 마시고 한 가지 정도는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약을 먹다가도 안 되면 주사를 놔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도 아주 보통 분들이 뼈 주사랑 연골 주사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도 또 헷갈려 하셔요. 우리 소염제랑 진통제처럼. 그래서 뼈 주사는 여기 보시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을 써요. 많은 분들이 아시던데 염증 가라앉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주사거든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정말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그냥 최근에 갑자기 한 2주 동안
급격하게 심해진 분들은 가끔 쓰는 주사예요. 효과 너무 좋아서. 근데 이거를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올 때마다 나발하는 사람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거는 여기 써 있지만 오히려 염증 효과는 너무너무 좋지만 그 반대로 연골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수술할 때 보면 뼈 주사를 옛날부터 많이 맞으신 분들 보면 연골이 막 이렇게 갈라져 있고 막 하얀 가루들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맞는 거는 진짜 좋지 않아요. 반면에 연골 주사란 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이 뭐냐면 물을 이렇게 주변에 물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쉽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게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도대체 주사가 뭔지를 몰라서 제가 연골 주사 너무너무 적당하실 분일 것 같은데 제가 맞으세요 그러면은 안 맞겠다 그러죠. 보시면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절 속에 들어가면 내 무릎 속에 이걸 넣어서 약간의 물을 먹으면, 그러니까 원래 우리 사람 무릎 속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연구해 보면은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줍니다. 양이. 그러면은 그게 관절이 아무래도 쿠션 역할이 덜 되거든요. 이걸 보충해 주는 거예요. 뼈 주사랑은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말 끈적끈적합니다. 자, 또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맞아보신 분들 계실 텐데 우리 무릎에 이렇게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위쪽에 나와요. 그러면 왜 나 거기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아픈 건 여기 안쪽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무릎은 이게 주머니거든요. 주머니에다가 일로 놓건 다 들어가겠죠. 내가 아픈 건 여기 안쪽이지만 왜 여기다 굳이 넣냐면 여기가 잘 안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나 아픈데 놔주세요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연골 주사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계십시오. 네. 그래서 연골 주사는 이런 식으로 물을 흡수해서 충격 흡수해주고 또 소염 작용도 있고 당연히 통증이 줄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로 퇴행성 관절염 한 2기, 3기까지는 꽤 많은 효과가 있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 보통 맞으실 거예요. 맞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5회 맞았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다가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3번 맞는 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고 요거부터 좀 6개월 뒤로 또 3번 맞고. 자, 그런데 또 더 좋아져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이제 한 번 맞는 게 나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막 다 자주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맞는 거 꼭 놔드려요. 아까 보여드린 게 이제 한 번 맞는 건데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와서 맞고. 자, 그럼 요 6개월 동안은 뭐 하면 될까요? 운동이요. 운동하고 살찌지 않게 하고 관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질문에도 처음에 있었지만 나이가 먹으면 무조건 관절염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10년 전 엑스레이 찍으신 분이 꾸준히 잘 관리해서 10년 뒤에 왔을 때 엑스레이 똑같은 분들 많아요.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골 손상이 좀 많이 심하고 그래서 막 대부분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막 물차요. 계속 약 먹어도 물이 안 가라앉고 막 서서 걷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고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 가끔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공관절 얘기하면 너무 아프지 않아요. 또 못 구부리고 뻗정다리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수술 잘 받고 잘 열심히 하시면 무릎 편하게 잘 쓰세요. 그래서 결론은 상담을 잘 받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1, 2, 3, 4기에 대해서 다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한 수술은 이제 4기 때 해당하는 거고. 자, 근데 모든 병이 치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방이잖아요. 우리 사랑채 노인복지관이 있는 이유도 예방하려고 있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자, 그럼 예방을 뭐 하냐? 아까 계속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근력 운동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재미없어 하세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하셔야 돼. 그래서 좀 그나마 내가 좀 재밌는 거를 찾으셔야 돼. 좀 친구분들이랑 같이 하는 걸 좋아하시면 같이 아쿠아로빅 등록하시고, 또 여기 걷기 좋은데 선 따라서 걷기도 좀 하시고, 물론 걷다가 꼭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다 같이 다리 들기 근력 운동 하세요. 그리고 실내 사이클 타는 거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옷걸이로 쓰고 있을 거예요. 치우시고 오늘 당장 올라가세요. 그리고 1단이 아닌 3단 또는 4단 놓고 적어도 30분, 40분 타세요. 5분 타고 내려오지 마시고.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걸음걸이가 틀리게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나 어르신분들 한번 무릎이 아프거나 어디가 아팠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시면서 걸음걸이가 바뀌어서 오세요. 근데 그게 다시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못 바꾸시고 틀린 걸음으로 계속 걸으셔요.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나는 운동 좋다 그래서 걷기 운동 많이 했는데 걸으면 걸을수록 아프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 제가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진료실에서 한번 해보면 걸음걸이 틀리게 걷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우리 사람 걸을 때 이게 이제 발이라고 치면 이렇게 걸으면 충격 가겠죠. 네. 충격이 안 가게 걸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걸을 때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소리 안 나죠? 이 그림처럼 뒤꿈치 대고 무릎을 쭉 펴고 뒤꿈치 대고 이렇게. 그래야 충격이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무릎으로 충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 걸으면 아까 말한 무릎 주변에 우리 건염도 생기고, 또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프다고 많이 아시는데 그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근력 운동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서 어디 의자에 앉든 침대에 앉든 앉으면 이렇게 다리 펴는 거. 이거 너무나 심플한 운동인데 이 다리 못 펴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내 발을 못 들 정도도 힘이 없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동작이지만 하루에 100번씩만 꼭 하세요. 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고 내리고 또 들고 5초 하고 내리고. 이것만 해도 무릎 많이 좋아지세요. 뭐 우리 천 같이 시군 분들 같이 걸으시다가 벤치 있으면 앉아서 꼭 요거 같이 하세요. 100번씩. 그리고 또 걸으시고. 그래서 걷기와 근력 운동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2번은 이제 스쿼트라는 건데, 좀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복직한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 허벅지 운동에 너무 좋은데 자세가 틀리면 무릎이 더 아파질 수 있어요. 꽤 많이 오세요. 나 스쿼트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더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잘 배우세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자, 영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왼쪽처럼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저게 지금 오른쪽은 스쿼트인데 이렇게 스쿼트 할 수도 있고. 자, 운동법 궁금하시면 저희 병원 이제 여기 유튜브인데, 요새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 다 기본이죠, 뭐 너무 쉽잖아요. 영상 보시고 참고할 수 있게 저희 병원 유튜브도 갖다 놨고 홈페이지도 있고, 또는 제가 많이 나가서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굿라이프라고 200만 넘게 막 보시는 영상도 있어요. 가시면 운동법도 있고 여러분 궁금하시는 병 질환별로 다양하게 설명해 놨어요. 보시는 것도 좋으면 될 것 같고, 인터넷 TV, BTV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들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너무 강한 운동 말고 네. 적당한, 네. 나에게 필요한. 혹시 우리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우리 복지관 오셔가지고 또 배워서 물어보고 배우시고 운동 배우시고 아니면 저한테 병원에 오셔서도 물어보시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관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는 건 제가 이제 얼굴에 바르고 아,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네, 그래서